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좀 수고했어요. 극한의 꼴에 대해서 배우고 풀이 방법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양도 많고 막 괜히 사실 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부담이 좀 있었겠지만 이번 시간에는요 함수의 극한의 응용? 막 그렇게 어려운 파트는 아니야. 그러니까 개념의 양도 많지 않고 그렇게 딥하지도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벼운 마음으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미정계수의 결정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미정계수?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으려 했더니 또 어려운 말부터 나오게 되네. 그죠? 뭐야. 미정계수라는 게 뭐냐. 계수가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거야. 계수가 미정, 그러니까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처럼 뭐 2차식이고 다항식인 건 알겠는데 이게 무슨 함수인지 모르겠다. 함수의 정확한 형태를 모르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뭐 fx다. 뭐 또는 gx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얘네 fx, gx 개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함수의 모양이 정해져 있지 않은 형태라는 걸 우리가 유추해 보자 이거야. 어떤 방식으로 이걸 유추할 수 있을까?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fx, 두 함수 fx와 gx가 있는데 지금 얘가 어떤 특정 숫자 l에 수렴을 한대요. 뭐 1이든 2든 뭐 3분의 5든 뭐 루트 5든 어떤 실수로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갈 때 그 gx 그러니까 분모죠. 여기로 따지면 분모가 0에 수렴하고 있대요. 분모가 0에 수렴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꼴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두 가지를 배웠었죠. 뭐야? 기억나나요 혹시? 네. 0분의 K꼴에 대해서 배웠고, 그쵸? 그리고 0분의 0꼴이다 이렇게 두 가지 배웠었죠? 그죠?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극한에서는 분모가 0이 오게 됐을 때는. 그럼 0분의 K꼴일 때는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 보게 되니까 얘가 수렴하는데 gx가 0에 수렴해? 이 gx분의 fx가 l에 수렴하고 있는데 분모가 0이면 어찌됐든 간에 0분의 k꼴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fx가 특정 숫자 0이 아닌 k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네, 다시 천천히 얘기하면 분모가 0에 수렴하게 됐을 때 두 가지 꼴의 형태가 우리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지금 얘는 특정 숫자 L에 수렴을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가 0이라고 하면 하고 fx가 특정 숫자 k에 수렴하게 되면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형태지 L에 수렴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0분의 0에 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얘는 어떤 숫자에 수렴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자연스럽게 생각하냐? 분모가 0에 수렴하게 되면 분자인 fx도 x가 a로 갈 때 0에 수렴하게 돼서 0분의 0꼴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의식의 흐름을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첫 번째 말입니다. 두 번째, 비슷한 말이지만 다른 말이에요. 뭐냐면 자, 지금 L이 0이 아니다 라는 전제 조건이 붙었어요. 다시 지금 얘는 특정 숫자 L에 수렴을 하고 있어. L에 수렴하고 있어. L은 실수래. 근데 두 번째를 보게 되니까 L이 0이 아닌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L이 0이 아닌 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0에 수렴하면 즉 분자가 0에 수렴하고 있는 형태인 거 맞죠? 네. 분자가 0에 수렴하고 있는 형태일 때 여기가 0일 때 이번엔 그러면 gx도 0이 된다. 얘도 0이 된다. 결국에는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는 말이야. 근데 왜 하필 L이 0이면 안 될까? 그거에 대해서만 의문을 좀 풀어주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찌됐든 1번이고 2번이고 둘 다 0분의 0꼴이어야 그래야 어떤 숫자에 성립한다. L에
수렴한다라는 게 성립된다라는 건데 왜 1번에는 그런 조건이 없다가 2번에는 분자가 0일 때 얘가 수렴하려면 gx가 0이 되어야 되는데 특정한 조건 L이 0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었을까?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리미트 검정색으로 쓸까? 자,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분의 fx가 0이 되는데 0이고 그리고 여기 위에 부분 리미트 fx가 a로 갈 때 fx가 0이잖아요. 네,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시리 조용히 해. 네. 네, 갑작스러운 시리의 등장.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잠깐 시리가 대답을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0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특정 네모분의 0꼴이 0에 수렴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려면 방법들이 많아. 이 네모가 뭐여도 돼. 무한대여도 되죠. 그죠? 그리고 특정 숫자 뭐 3이나 뭐 루트 2나 이런 숫자가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0에 수렴하게 되면. 근데 자 네모분의 뭐에 수렴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자가 0에 수렴한데 그런데 특정 숫자 1에 수렴을 하려면요. 여기 밑에가 무한대거나 뭐 3이거나 특정 숫자들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무조건 뭐여야 돼요? 여기가 0분의 0꼴이 되어야 돼서 네모칸엔 0에 수렴하는 분모도 0에 수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제 조건에 이 녀석이 L에 수렴하는데 이 L이 0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포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분자가 0이면 분모도 0이라고 확실히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얘도 지우고. 두 다항함수 fx와 gx에 대하여서 자, gx분의 fx가 무한대로 갈 때 L에 수렴을 하게 되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fx와 gx가 뭐래? 다항함수잖아요. 근데 우리 그전 시간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그 꼴 파악하는 내용에 대해서 다룰 때 얘네들이 다항함수면 얘가 무한대로 가게 됐을 때 무한대 집어넣으면 그냥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럼 결국에 얘는 뭐가 되냐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되어가지고 얘가 특정 숫자 L에 수렴하게 되면 자, 우리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분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자, 분모의 차수 기억해야 돼요. 지난 시간에 배운 거라. 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크게 되었을 때는요. 뭐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을 했었어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작았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분자의 차수가 더 큰 거야. 그럼 뭐가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됐었죠. 그죠? 그런데 분모의 차수와 분자의 차수가 같았을 땐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 어떻게 했어? 같았을 때는 특정 숫자 L로 수렴하게 됐었던 거 기억해요? 네. 그러니까 풀이 방법이 어떻게 됐었냐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모의 최고차항의 개수와 그리고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로 수렴한다라고 답을 냈었잖아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 말이에요. 결국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서 특정한 상황, 분자의 최고차항의 차수와 그리고 분모의 최고차항의 차수가 같으면 각각의 개수분의 개수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면 보기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그래프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입니다. 자, 리미트 x가 1로 갈 때 이것이 6분의 1이라고 한다면 k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분모는 0에 수렴하고, 그리고 1을 집어넣으면 3-k가 되는 거 맞죠? 근데 지금 여기 분모가 뭐야? 0이면 분자도 뭐가 돼야 된다고 위에서 배웠어요. 0이 되어야만 특정 숫자에 수렴을 하는 거잖아요. 다시 1을 집어넣으면 뭐가 돼요? 여기가 0이 되죠. 0. 그쵸? 그럼 분모가 0이 된 상황에서 얘가 특정 숫자에 수렴을 하게 되려면, 우리가 여기가 0분의 0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위에서 배웠었잖아.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얘도 뭐에 수렴하게 돼야 된다? 0에 수렴하게 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0이 되고 여기 x에 1 넣으면 여긴 3이 되니까 3 빼기 k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0분의 0꼴이 되려면 3 빼기 k가 0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k는 뭐일 수밖에 없다? 3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네. 자, 다음으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문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읽어보면요. 두 함수 fx, gx가 각각 l에 수렴하고 m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때 a가 아니면서 a에 가까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서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으면, 네, 그러니까 a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그거면 l과 m도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무슨 얘기냐? 얘는 좀 풀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fx와 fx가 x가 a로 갈 때,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얘기야. 함수가 이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같은 크기 비교가 된다라는 거, 대소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이해돼요? 네. 그러면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2번 설명한 다음에 2번과 함께 섞어서. 자, 그럼 함수 hx가 무엇이냐? 지금 함수 값들이 fx, hx, gx의 형태로 순서대로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fx가 제일 작고 그 다음 hx, gx 순서대로 커져 간다라는 거야. 그죠? 그때 여기에서의 각각의 극한값, 즉 fx의 극한값이 l이었고 gx에 대한 극한값이 m이죠. 근데 그 둘이 같다라는 거야. l과 m이 같으면 hx는 그 사이에 끼어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문자로 이걸 풀어서 쓰면 빨간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가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죠? hx가 있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극한값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엔 왜? 함수값이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함수값이 이렇게 크기가 되어 있잖아. 그러면 극한값도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얘가 지금 fx가 l에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gx도 조금만 키우자. m에 수렴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l과 이 m이 서로 같대요. 여기 얘네가 같대요. 그럼 그 사이에 끼어 있는 hx는 뭐예요? 얘도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얘도 l 또는 m이 될 수밖에 없죠. 어차피 둘은 같은 숫자니까. 이걸 쉽게 말해서 fx도, 이걸 쉽게 말해서 왜 이래? 열심히 열강을 하고 있었는데 흐름이 뚝 끊어버렸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얘가 fx가 3에 수렴을 했어. 그리고 gx도 알고 보니까 3에 수렴을 했어. 그래서 둘이 같대. 그러면 그 사이에 끼어 있는 hx도 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3에 수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걸 이제 흔히들 샌드위치 정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짜 수학적 용어인지는 저도
들었던 기억이 있는 것 같네요. 네, 수학적으로 실제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사이에 끼어 있으니까 hx가. 그러니까 양쪽의 크기를 비교를 했을 때 fx와 gx가 똑같은 숫자에 수렴하면 그 가운데 껴있는 이 hx도 같은 숫자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들 그냥 들었을 때 이해는 될 거예요. 근데 이게 그래프로 한번 설명을 해주려고 하거든요. 네. 요것도 한번 이해한다는 식으로 그냥 들어보세요. 왜 이게 이렇게 되는지, 지금 이 샌드위치 정리가 왜 이렇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당연한 얘기로 들릴 수도 있지만 네, 좀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프가 이런 상황인 거야.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순서를 바꿔야겠네. 얘를 gx라고 할게요. 네. 아이고. gx라고 할게요. 8 정도? 네. gx. 얘를 fx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자, 확대할게요. 자, 여기에서 지금 x가 0일 때, 여기 0이죠. x가 0이죠. x가 0일 때 한 점 y는 a에서 지금 0,a에서 만나고 있다라는 거야, 여기서. 그러니까 0일 때 같아지는 거야. x값이 0일 때 같아지는 그래프인 거야, 지금. 그럼 그 외의 그래프에서, 그러니까 0에서 살짝 벗어나고 0에서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면은 gx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hx, 그 다음으로 fx가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크기 순서가 제일 크고 그 다음 크고 그 다음 크고,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다라는 얘기죠. 함수값들이. 이해가 잘 안 된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네. 봐봐요. 여기에서 좀 벗어났어. 그럼 여기 예를 들어서 여기가 b라고 하자. x가 b. 뭐 k라고 하자. k. 그러면 거기에다가 선물 딱 그어봐. 그러면 여기 점, 여기 점, 여기 점의 y값들이 다 어때? 크기가. 얘가 제일 높잖아. 그 다음 높고 그 다음 높잖아. 지금 그래프가 벗어남에 따라서 직선 그어보세요. 누가 제일 높은 점에 찍혀? gx가 가장 높잖아. 지금 여기. 그죠? 그 다음에 여기 hx고 그 다음 gx잖아. 이렇게 점들이. 그죠? 그거를 이제 gx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hx가 크고 fx가 제일 작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자, x가 모든 실수일 때입니다. 모든 실수일 때. 그때는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함수값들이 fx, 그 다음에 hx, gx가 이렇게 크기 비교가 되고요. 그리고 같아지는 순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서? x가 0일 때. 이 a 0,a에서 같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얘네들이 뭘로 같아요? a라는 숫자로 같게 나온다라는 얘기야. 그럼 거기에 대한 극한값들도 어떻게 형성이 되냐? 지금 함수값의 크기가 대소비교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극한도 마찬가지로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 그 다음에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x,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gx. 자, 이럴 때 크기 비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뭐 이거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그쵸? 함수값이 지금 얘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한 극한값도 이렇게 되는 게 뭐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이것도 형성이 되거든요. 여러분들, 아이고 얘가 왜 따라오니? 전 여기만 데리고 가겠습니다. 자, 위에다가 쓸게요.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얘였어요. 자, 두 번째 케이스 볼게요. x가 0이 아닌 모든 실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fx 함수값들은 hx 그리고 gx 함수값들은 다 어떻게 되냐? 크기 비교가 같은 순간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왜? 0인 순간 이 점을 제외하고 모든 실수,
이 순간을 뻥 뚫어 넣고 나머지 그래프들을 비교하다 보니까 당연히 gx가 항상 위에 있고 hx가 그 다음 gx가 밑에 그래프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다 극한값을 집어넣잖아요. 리미트 x가 a로 갈 때 f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hx,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그럼 당연히 크기 비교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극한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순간 결국 극한이라는 건 0, 극한이라는 건 지금 미안해요. a가 아니라 0이죠. 0에 가까워질 때입니다. 네, 0에 가까워질 때. 그러니까 0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가오는 상황인 거죠. 다가오는 상황. 그죠? 0이 되는 거 아니야. 다가워지는 그 순간. 그렇지만 fx도 어디에 수렴할 수 있어요? a에 수렴할 수 있죠. 여기에 가까워지잖아. 모든 그래프. fx가 지금 위로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a에 수렴하고 있잖아. 그럼 hx도 a에 수렴하죠. 그죠? 그 다음에 gx도 이렇게 다가오고 있죠. 어디로? a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그럼 얘도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 a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그죠? 그럼 다른 점들에서의 극한값, 뭐 예를 들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했을 때 이 점에서 이렇게 이 점에서에 대한 극한값들은 당연히 gx, hx, 그 다음에 fx 순서대로 크기가 결정이 되겠죠. 근데 0에 수렴하는 순간에서는요, 모두 다 어디에 수렴하고 있어? 0에 가까워지는 순간에서는 모두 다 A에 수렴하고 있는 상황.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다라는 표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다시 함수값은 크기 비교가 명확히 돼서 같은 순간이 존재하지 않지만 극한값이 집어넣어진 순간 여기가 같아질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라는 거죠. 이 두 번째 케이스를 위해서 지금 그래프를 들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여기 개념에는요, 이렇게 단순하게 나와 있지만, 이건 샌드위치 정리만 얘기를 하고 있고, 자, 여기도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추가 적어주세요. 여기다가 적어줘. 빨간색으로. fx가 이거이면, gx, 이거이면, 리미트 x가 뭐, a로 갈 때, fx, 그리고 리미트 x가 a로 갈 때 gx, 얘는 서로 작거나 같아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 부분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추가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샌드위치 정리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혹시나 까먹었을까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였냐면, 함수값은 각각 이렇게 되어 있을 때 L과 M, 즉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이 같아지게 되면, 여기에 극한값과 극한값이 같아지면 가운데 있는 hx의 극한값도 이 둘의 극한값인 L과 같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함수의 극한의 응용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네, 요 미정계수의 결정은 우리가 함수의 모양을 추론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네,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대소관계, 어찌 보면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 내용들이 왜 이렇게 같아지고 크기 비교가 되는지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러면 내용 잘 익혀주시고, 오늘 내용 잘 익혀주시고 문제 한번 풀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